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발표 나고 오늘 또 첫 수업이네요. 어제 세법 교수님 기분 좋으셨겠네요. 네, 어제 복수 정답을 해놨으니까 세법에서. 여러분 시험 칠 때요 60점에서 한 문제 더 맞으면 최고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저녁에 전화 오셨던데 한 9시쯤에 해서 이제 자기는 합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마킹 여기에 옮기는 거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자기는 합격인데 답지로는 합격, 이제 채점한 건 합격인데 떨어질 거야. 동차 합격을 본인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킹에서 2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차에서. 네, 그런 게 있어요. 1차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모의고사 치면서 연습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본인이 당황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모의고사 열심히 치시고, 그리고 이제 점수는 신경 써서 답 좀 연습도 좀 하세요. 뭐 A형, B형. 여러분 그걸 체크 안 하니까 본시험 가면은 막 감독관이 왜 체크 안 하십니까? 연습을 안 한 거예요. 모의고사 한 번도 안 쳐보니까. A형, B형 체크 안 하지. 수험 보는 체크 못 하지. 자,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이제 그런 거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모의고사는 찍는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찍는 연습. 그것 때문에 합격하신 분 있어요. 여러분, 어제 찾아오신 분 중에 한 분이요. 이제 공법 시험 어제 이번 치는데 막 멘붕 오는데 갑자기 시험에 그거 생각나대. 찍는 연습. 그럼 이건 찍기 연습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것도 풀고 이제 교수님 말 들은 거 찍는 연습을 해서 그대로 했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이차는 중요합니다. 자기는 포기하고 가려고 했대. 그래서 채점은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끝나면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포기하고 갔으면 떨어졌는데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분이 뭐죠? 파리 끄라상 빵 사오셨더라고요. 여러분도 합격해서 내년 오실 때 파리 끄라상 빵 사오십시오. 다른 쪽에는요 오기만 오지 그걸 안 사오는데 커피만 사오더라고요. 여기는 커피가 아니라 빵을 사오시대. 야,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재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급. 자, 이 수요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요인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죠? 공급이에요. 공급. 공급은 이제 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수요는 산다. 그러니까 누가 공급을 하죠? 생산자. 그래서 생산자들이 또 일정 기간에, 여러분 기간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을 의미하는 유량 개념, 스톡, 저장 개념 요거 구분하는 문제를 한번 출제를 했어요. 기간은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일정 기간에 생산자들이 뭐를 갖추죠? 생산자는 판매 능력, 그리고 소비자는 구매력,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구매력인데 이 생산자들이 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은 눈에 보이는 상품은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은 서비스. 이 재화와 서비스, 상품을 우리가 팔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뭐라고 한다? 공급이다. 팔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수에서 배운 걸 그대로 활용하면은 이 기간 개념이죠. 기간 개념이니까 무슨 개념? 유량, 플로우, 예? 유량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판매, 여러분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는 유효 수요입니다. 그럼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우리는 요거는 유효 공급. 판매 능력을 갖추고 우리는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유효 공급. 자, 그리고 또 여기 뭐가 나오죠? 팔고자 하는 이 말이 나오죠. 이 팔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뭐가 아니죠? 사후가 아니다. 사후.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 팔고자 하는 의도된, 팔고자 하는 의도된 또는 계획된 양을 의미한다.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우리 사전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된, 계획된 양은 우리가 10개인데 실제로 판매한 양은 10개일 수도 있고 뭐 5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15개일 수도 있죠. 예, 실제로 판매한 양과 의도된 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예,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그래서 우선 수요를 알면 공급은 이렇게 좀 쉬워요. 근데 부동산 공급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공급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일반 상품과는 달라요. 부동산은 이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부동산을 공부할 때는 이 시차를 조심해야 돼. 시차가 우리가 있다. 시차가 존재한다. 자, 어제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있어요. 예? 뭐 부동산 뭐 투자 뭐 해서 뭐 이제 강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좀 건국대에서 좀 유명한 강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종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유명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제 뭐 세무조사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21명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뭐를 했냐면은 아파트 오피스를 포함해서 400채를 가져온 거예요. 400채. 400채인데 가격은 얼마? 900억이에요. 그럼 그 400채를 가져서 뭐 했을까? 우리 주가 조작하듯이 부동산 가격 조작을 했겠지. 간단해요. 예? 여러분, 예? 우리가 펀드를 조성한다.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 조성한 펀드 있죠? 여러분 투자도 해봤으니까. 펀드, 부동산 펀드 500억 하면요, 예? 나는 수익률 30% 만들어줄 수 있어요. 왜? 간단해. 500 갖고 어느 한 지역 딱 찍어서 수요가 있는,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지역 딱 찍어서 거기에 모든 전세를 딱 어떻게 매입하면 다 끝나.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서 전세 가격 올리고 하면 끝나는 거야. 500억이면 딱 끝나.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과거에 그렇게 했던 팀들이 있어. 뭐 천안 같은 경우, 예? 천안 아산 아도 치잖아요. 모든 부동산 25평이야 다 매입, 전격 다 매입. 500가구 다 매입하면 되지. 그래서 가격 조작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뭐 어제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도 10년 전에 배웠으면은 반재벌 됐을 텐데. 근데 우리 늘 그래요.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가장 좋을 때. 왜?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직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제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어떤 분인데 그분은 자격증 가격을 2억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공인중개 자격증 본인은 2억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주면은 나 합격시켜 줄 수 있냐 묻는 분이 있어.
합격시켜주냐. 그럼 그분한테는 자격증 얼마? 가치는 2억. 2억. 왜냐? 그 사람 매년 자격증 가진 사람은 이제 가치를 하는데 자기가 이걸 계약서를 도장 못 찍어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 이제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연간 한 1억 5천 준대요. 아깝지. 예, 자기의 자격증 있으면 내 건데 그 사람 명의로 써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놀러 가는 거야. 그러면 계약할 때마다 한 번씩 와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데 1억 5천 주려면 아깝지요, 연간. 예? 예? 그래서 자격증 따셔야 돼. 뭐든지. 본인 이름은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 공급은 시간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택지를 조성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토지를 수용을 해서 보상 평가를 통해서 보상하는데 또 분쟁이 생겨. 그럼 그게 4, 5년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택지 조성하는데 1년 걸리죠. 2년 걸려요. 이제 그 상태를 봤을 때. 그럼 또 분양을 해서 완공까지 또 2, 3년 걸려요. 7, 8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돼요? 가격은 폭등을 하죠.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시차가 있다는 거 항상. 예? 그래서 시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좋다. 특히 어디가 좋은가? 예? 광명이 좋다. 응? 광명하고 어디죠? 그 과천. 예,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빨리 따세요. 네? 따지를 못해서 그럴 뿐이지 뭐. 그래서 이제 따시고 이제 오픈을 하십시오. 자, 시험 문제는 공급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요걸 출제해요. 공급량. 자, 여러분 그 교재 보면요. 공급을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량을 출제합니다. 자, 공급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에 수요량 똑같아요. 일정 기간에 생산자들이 판매 능력을 갖추긴 갖춘데 뭐가 있다? 주어진 가격이 있어요. 주어진 특정 가격. 예, 주어진 특정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하면요. 뭐 평당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평당 2천만 원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 평당 2천만 원에서 생산자가 공급할 수 있는 나는 최대 100채를 공급하겠다. 그럼 그 100채가 뭐다? 공급량. 예?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팔고자 하는 뭐죠? 최대. 예? 상품을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뭐라고 한다? 공급량. 예? 최대 수량. 자, 우리가 3년 전에 공급량의 개념을 또 출제를 했습니다. 2년 전에는 수요량의 개념을 또 출제했고. 그래서 시험 문제 공급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은 공급량이 중요하고. 자,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은 또 매년 또 우리가 하는데 28회 시험에도 또 정답을 물었고 28회 시험도 정답 물었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토지 공급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토지 가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지가. 토지 가격은 지가. 그럼 토지 공급량인데 여러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양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이 양만큼 고정돼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죠? 고정됐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수직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배운 우리 용어를 이제 사용하면 이게 수직선은 뭐죠? 완전 비탄력적. 올해도 출제했거든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무슨 형태? 수직선. 올해도 출제했어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무슨 형태? 수직선.
또 작년 시험에는 뭘로 나왔어요? 이것은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얼마? 제로. 요걸 또 출제했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이렇게 지문에 나와. 그럼 0인 경우 하면 바로 여러분 뭐를 떠올리면 돼? 수, 직선 딱 떠올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제로, 수직선, 완전 요게 세트야. 시험 문제 단골로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뭐 올해도 당연히 출제했고. 그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이 경우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고 해. 예? 토지의 물리적 공급. 자, 여러분이 우리 2주차에 배우셨던 우리 뭐가 있죠? 토지의 특성, 부증성.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는 부증성에서 물리적 공급이죠.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의 총량이에요. 지표의 총량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어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량이 이렇게 공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어요. 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변화가 없다. 불변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증가시켜 줄 수 없다. 고정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생산비를 투입을 해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량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다. 요걸 출제하는 것이라 밑에가 출제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지가, 우리 토지 공급량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로 올라가는 이걸 뭐죠? 우상향. 여러분 24회 시험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4회 시험에 이걸 뭘로 출제했다? 우상향 출제. 우상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인데 시험에는 우하향으로 나온 거예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이다. 자, 그러면은 왜 요거하고 다르죠? 요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토지의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토지의 경제적, 토지의 경제적, 토지의 경제적 공급,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요.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 부증성에서 우리 배울 때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에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 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 또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즉 토지 이용에서의 뭐를 하죠?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뭐다?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에 대한 이게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자, 이 점이 주어졌는데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공급은 안 되니까 가격은 뭐 한다? 급등을 하죠. 가격은 급등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거나 간척 개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문제는 그 공급이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공급은 가능한데 시간이 걸려서 공급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가 돼? 우리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선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작년의 정답을 여기서 물었거든요. 23회, 24회, 28회 정답이 여기입니다. 용도적 측면에서의 공급은 증가가 뭐다? 가능하다. 시험 문제는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작년에는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늘릴 수 없다. 늘릴 수 없다. 있다. 그게 정답이 작년에. 그래서 여러분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가능하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63페이지로 또 오시면은, 자, 63페이지 오시면 단기, 장기가 나와요. 자, 또 용어 중에 앞으로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교재를 읽다 보면 단기, 장기란 용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단기, 장기는 두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기업의 측면 또는 주택, 건설, 산업. 기업들이 모인 주택, 건설, 산업 측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뭐 다 공부할 거 없이 주택, 건설, 산업 측면만 고려하면 돼요. 주택, 건설, 산업 측면에서 시장이 있어요. 이게 시장이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 이 기업, 시장에 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의 긴 기간은 장기. 그러면 이 시장에 기업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은 뭐다? 단기. 이게 주택, 건설, 산업 측면입니다. 그럼 간단히 생각하겠어요? 시장에 기업이 들어오면 장기, 들어오지 못하면 단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 이제 앞으로 교재 보면 어떤 의미인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자, 여러분 교재에 이제 공급 65페이지 보시면은 64페이지 공급의 법칙이 나오죠. 자, 저번 주에 수의 법칙 배웠듯이 이번 주는 공급의 법칙입니다. 자, 항상 이 가격인데,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한다. 그럼 가격이 오른다. 예를 들어서 해당 상품의 가격, 뭐 아파트 가격, 뭐 커피 가격, 이런 해당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누구 입장에서? 공급은 누구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그럼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는 어떻게 좋죠? 팔수록 가격이 오르면 오르기 전에 비해서 수익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익성이 높아져요.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오르면 이전보다 생산자들은 더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뭐 한다?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서 비싸면 생산자는 좋아요. 좋으니까 더 공급을 한다.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싸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면 생산자는 가격이 싸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가격이 싸면 손해를 보니까 공급을 할까 안 할까? 손해를 보는데 공급을 이전보다 줄여야겠지. 공급할수록 손해다. 그러면 공급을 줄여야겠지 뭐.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공급량을 줄인다. 수요와 다릅니다. 여기서 꼭 기억을 해둘 것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뭐죠? 플러스. 반대로 변동하면 마이너스인데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 이 플러스를 뭐라고 하죠? 양. 마이너스는 음이고 플러스는 양의 관계다. 그래서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무슨 관계? 플러스. 양의 관계이다. 그럼 이 공급의 법칙을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난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어서의 시장에서의 분양 가격,
자, 아파트에서의 공급량을 QS로 표현합니다. S는 공급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파트의 가격에서 평당 1,000만 원이다. 자,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일 때 얼마? 예를 들어서 10채를 공급한다. 이 점 A점이에요. 자, 근데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1,000만 원에서 얼마? 1,500만 원 올랐다.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오르면요. 건설업체는 어떻게 돼? 분양 가격이 오르니까 수익성이 높아지죠. 공급을 늘리겠지. 10채를 공급하다가 얼마를? 예를 들어서 50채를 공급한다. 이렇게 식으로. 그럼 뭐 평당 1,500만 원 때 50채를 공급한다. 이 점을 뭐죠? 우리는 P. 가격 공급량 사이 관계의 P. 그럼 A, B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게 공급은 S로 표현하는데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위로 향하는 곡선이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공급의 법칙은 직교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향할 향, 윗상. 예? 예?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우상향합니다.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 65페이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이 내년도 여러분 시험 칠 때 30페이지 여러분은 저희들은 짝수를 좋아합니다. 개로는 짝수를 좋아해. 내년에 2에서 3으로 바뀌는 첫 해에 여러분이. 그럼 내년에 시험은 쉽다 이거지. 개로만. 난 다른 거 몰라. 2에서 3으로 갈 때는 쉬워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숫자가 바뀌면은 뭐 하면은 어렵게 되면요 욕 퍼지게 얻어먹거든요. 개론만입니다. 시험 문제 내년에 출제 1순위.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자,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자,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마지막 시간에 배우셨던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있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하면은, 근데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가 작년에 올 29회에 두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거. 28회, 27회도 출제했고, 24회도 출제했고, 24는 공급의 변화 요인을 했죠. 하여튼 시험 지문의 단골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똑같아요.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이 변화를 하느냐, 변화를 하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변화를 하느냐. 여러분, 가격은 변화를 하는데, 가격 이외에, 가격 말고,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하고. 그럼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야.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다.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변화를 하는 거죠. 자, 가격이 변하면은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상이 꼭 나오거든요. 자, 항상 시험 지문에 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시험도 그렇지만요, 26회도 올해는 또 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는 무슨 변화? 공급 양이 들어가. 상이 나오면 양이야. 그럼 지금 보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오르면 A점이 뭐를 따서? 동일한 공급 곡선을 따라서 무슨 점으로? B점. 공급 곡선을 따라서 A점이 이렇게 B점으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무슨 거죠? 우리는 공급 양의 변화다. 공급 양의 변화. 자, 공급 양의 변화를 배우셨고, 그럼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여러분 교재의 그 그림 밑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자, 공급은 Q, S, P는 가격.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죠? 우상향. 지금 가격은 지금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P0. 가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럼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지금 이만큼의 뭐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만큼 현재 공급을 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철근, 시멘트 등의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해서 건축비가 하락을 하면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건축비가 하락하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더 뭐한다? 증가를 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공급의 증가라고 해요.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여러분 24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시험 지문에 공급 곡선을 우측하면 뭐죠? 오른쪽이죠.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걸 물었어요. 시험 문제 그렇게 공급의 증가 요인 이렇게 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즉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걸 보기 중에서 찾아라 이 말입니다. 예? 말을 좀 바꿔서 그렇게 출제를 24회 시험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은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거든요. 동일한 가격 순에서 규제를 강화를 하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뭐 한다? 이동을 해요.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에 뭐라고 한다? 감소.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인데 여러분이 내년도에 느낌은 이쪽에서 출제할 것 같아요. 공급의 감소 쪽에서. 자, 그러면은 공급의 변화,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요인이 뭘까요? 그럼 공급의 변화 요인. 예?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시킨,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뭐냐? 그 중에서 전형적인 공급의 변화 요인은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 기술은 수요와 관련 없거든요. 기술입니다. 기술. 자, 여러분이 이 생산 기술,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전보다 뭐야? 생산비, 건축비가 절감이 돼요. 건축비, 생산비가 절감되면 공급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예? 예, 기술이 영향을 줘요. 자, 기술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영향을 주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산 요소의 가격.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가격. 자,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가격은 뭐죠? 임금. 이런 얘기인데, 그럼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하는데 이게 뭐냐?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비를 얘기해요. 생산비. 그러면 생산 요소의 가격,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뭐한다? 상승하면 생산비가 뭐한다? 상승을. 생산비가 상승을 하면은 이전보다 공급은 뭐야? 줄어들겠지. 그러면 생산 요소에 있어서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비가 하락을 하죠.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은 이전보다 뭐다? 공급은 더 많아지죠. 공급이 뭐한다? 증가를. 이때는 공급이 감소, 이때는 증가를 이렇게 하게 된다.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떠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고, 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뭐죠? 자재.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자재에 있어서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어떻게 돼?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건축비가 뭐한다? 하락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에서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지죠. 증가를 해. 근데 건축 자재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뭐한다? 줄어든다. 요 세 가지가 시험 지문에 진짜 많이 내요. 요거 외에도 많죠? 요거 외에도 주택건설업체. 자, 우리 부동산이니까 우리 공급자인 주택건설업체의 수가 뭐한다? 증가를 하면은 이전보다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공급도 뭐한다? 증가를 하겠죠. 뭐 이런 얘기. 주택건설업체의 수라 그랬지. 또 생산자. 이 생산자들의 또 미래에 대한 예상. 자, 여러분이 소비에서 배울 때 수요의 변화 요인에 미래에 대한 예상 있죠?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우리가 기대, 예상. 시험 지문에 우리 부동산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가 발표를 한다. 그러면 1월 1일이니까 뭐 하여튼 한 달 남았죠. 미래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하면 지금 분양가를 못 받는 거예요. 건설업체는.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예? 분양가격 규제하기 전에 이미 어떻게 돼요? 12월 31일까지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공급을 해야 돼. 왜? 미분양해도 관계없어. 왜? 미분양해도 분양 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거든. 예? 그 분양 가격 규제를, 그래서 분양 가격 규제하기 전에 밀어내기라고 많이 하거든. 막 물량을 막 팍팍 내. 분양 관계없이. 왜? 규제 받기 전에. 현재에 어떻게 돼요? 있었어요.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가 규제하니까 현재 비싸죠? 그럼 현재 공급이 뭔다? 증가하는 거예요. 현재 건설업체 공급이 지금 비싸니까 공급을 늘리는 거야. 왜? 규제하면 손해를 보는데. 네, 그런 걸 제일 많이 내요. 분양가 상한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가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현재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 공급은 또 뭐가 중요해? 또 보조금이 중요하죠. 보조금. 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보조해준 금액만큼 뭐가?
보조준 금액만큼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공급은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증가를 해요. 자, 그리고 이자. 자, 뭐 정부가 좀 있으면 이자 올릴 것 같은데 이자가 오르면 이자율일까요? 이자율, 금리가 이자율은 금리입니다. 주택건설자금 조달 금리, 이자율이 오르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뭐가 또 증가한다? 이자 부담이 더 이전보다 뭐한다? 증가를.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은 이자를 많이 내면 이전보다 많이 수익성이 기업 입장에서는 악화가 돼.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이전보다 공급은 뭐한다? 줄어든다. 최근에 이자를 올리면 공급이 줄어들죠. 자, 규제. 규제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 하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 배우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역 지구제. 지역 지구제를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또 인허가 이런 규제를 강화하면 공급이 쉽다 어렵다? 어려우면 공급이 감소돼. 그럼 만약 규제를 완화하면 이전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쉬워지죠. 공급이 증가.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요 규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공장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예? 공장. 예? 우리는 사업 못하고 나서 왜 사업 못하냐? 공장 만드는데도 시간 오래 걸린대요. 이 지방에 완전히 깡패들이 많아. 뭐 시민단체, 환경단체. 지들이 무슨 권력 잡은 것처럼 완전 깡패야. 아무 권력도 없어. 지들이 뭐하다고 막 항의를 해. 막 저기 공장 내주면 안 된다. 돈 달라고야 기부금. 완전 깡패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 돼. 그래서 공장 걸리는데 왜 3년이 걸려요? 영국 공장 걸리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공장 인허가 딱 토지 확보해서 공장만 딱 한 달도 안 걸려요. 우린 3년이야. 그것도 돈 바쳐가면서. 미친 국가지. 예? 오늘 왜 해? 그래서 부동산은 규제가 없어. 차리면 돼. 자격증 따서 실무교육 받고 딱 오픈하면 돼. 야, 진짜 좋아. 공장 만드는 거 봐서 좋지. 응? 신경도 안 쓰고. 예? 그래서 이 규제 단계에 있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 규제. 그래서 외국에는요, 원스톱 규제라고 해서요, 규제가 거의 없어요. 예? 왜? 오면은 고용을 해주고 소득도 증가하니까 무조건 오기만 와라. 땅은 줄게. 이렇게 100년 조차라 하잖아요. 100년 동안 땅은 무상으로 줄 테니까 공장만 오세요.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는요, 땅 있어도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규제가 많아서 못 가죠. 그래서 이게 문제야. 규제는 그렇고 또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자식다고서 베트남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베트남 가서도 업을 하거든요. 한국 공인중개사분들이 왜 잘 되거든. 거기는 뭐 수수료 우리는 0.9%인데 거기는 수수료가 부르는 게 값이야. 기본 10%야. 10% 6%에서 10% 엄청 잘 돼. 그런데 문제는 땅은 누가 있어요? 공산주의잖아. 땅은 어디? 국가 소유야. 그러니까 뭐 땅 위에 지은 주택에 대한 권리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토지 이것은 유형자산이지만 거기는 무형자산이에요. 권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권리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국가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거지. 주택 거래 수수료. 응? 베트남어를 할 수 있다면 가시고 영어도 할 수 있으면 가. 만국 영어니까. 요즘 영어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영어 다 돼. 뭐
하우 마치만 알면 다 끝난 거야. 얼마? 뭐 이렇게 얼마? 그럼 또 물었잖아. 그러면 피 수수료 피 그거 뭐 알면 되지 뭐. 예? 예? 서류는 영어로 적혀 있잖아. 그럼 요거 피 숫자만 적으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 예? 인도도 수수료가 최소 6%거든요. 우리나라 너무 싸요. 부동산 수수료가.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싸니까 사고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이. 예?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예?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데 여러분 공인중개사도 삽니다. 변호사만 사가 아니에요. 의사도 다 삽니다. 똑같은 사예요. 공인중개사. 예? 예? 맞잖아요. 뭐 변호사만 삽니까? 의사. 요즘요 변호사도 어떻게 돼요? 예? 노폼이 아닌 본인으로 하면 망하고 한 연간 얼마? 1억 5천 들어가요. 사무실 운영 비용이. 근데 물건을 못 가져오면 자기도 뭐에 망하는 거지. 예? 의사? 예? 쫙 나와서 오픈했다.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망하는 거지. 중개사 마찬가지야. 근데 중개사는 망하는 건 어떻게 돼? 예? 뭐만 망하면 돼? 인력 운영비만 망하면 돼. 그 얼마? 3천만 원. 망하면 권리금 받고 넘기면 되는 거니까 뭐. 권리금 1억이잖아요. 예? 예? 옆에 개봉. 예? 1억. 오류 1억. 옆에 구로 1억. 예? 저 분당 요즘 1억 5천 하더라고. 서현 쪽에 판교 이런 데 보면. 예, 여기 얼마? 2억? 미쳤네. 그만 주는 건지 아세요? 또 가입비가 있어. 그 지역 공인중개사 그 있죠? 뭐죠? 그 지역 내에 또 회원, 비회원 뭐 같은 이상한 게 만들어놔서 가입비가 또 3천만 원이야. 기본. 3천 내야 돼. 안 내면 물건 안 줘. 그래서 기분 나쁘죠? 안 주니까. 그땐 저한테 오라고. 왜? 그거 없어. 그 전체를 다 망하게 할 수 있어. 그런 권한은 있어, 우리. 예? 한번 통보하지. 야, 풀래? 안 풀래? 물건을 풀래? 안 풀래? 안 풀어? 너네 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 등록 취소시킬게. 직권으로. 예? 단합행위잖아요. 단합행위. 예? 공정거래 김건우 과장한테 딱 전화해서 야 후배 여기 다 단합행위다. 조사하면 다 문 닫아. 하는 거 간단해. 단합행위지.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옛날에 그렇게 몇 번 해줬거든요. 도와줬는데 야, 그래도 뿌리 뽑지를 못하겠더라고. 단합행위.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데 그게 뭐 물건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뭐죠? 교통이라고 하거든요. 공동중개잖아요. 그 교통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인이 이제 양탈을 못 쳐. 요즘에 보면은 다 다른 물건 가져와서 자기가 팔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동중개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요 공급에 시차가 있으니까 물건을 확보를 해야 돼. 그래야 무슨 팔든지 말든지 하는데 요즘 물건 나오는 게 힘들어요. 매수자는 많은데 물건이 적으면 싸움이 벌어져. 누가끼리? 중개업자끼리. 그래서 상당히 잘못하면 어떻게 돼? 차 몰고 가는데 어떻게 돼? 차 바꿔서라도 가. 왜? 물건 확보해야 되니까. 옛날에 한번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뭐 칼부림 사건도 있어요. 목동에서는 칼부림까지 났어요. 물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매수자가 많으면은 그런 사건이 벌어져. 자, 여러분도 나중에 하여튼 합격은 하세요. 자, 규제가 또 중요하고요. 또 대체재 보완제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도 대체재 보완제인데 원래 정답은 대체재에서 출제해서 수요. 그럼 공급도 마찬가지 대체재 보완제 가격이 있습니다. 자, 공급도 뭐가 있다? 대체재, 보완제. 그럼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수요와 어떤 점이 다른가? 하나만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항상 그래프는 본인이 그려봐야 됩니다. 대체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자, 항상 여러분 기준은 요걸 보면 돼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아파트와 대체제가 무슨 시장? 예를 들면 빌라, 뭐 오피스텔 시장. 그럼 오피스텔 가격, 공급량 주어졌어요.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데 지금 시장에서의 오피스텔 가격은 P0일 때 공급량은 Q0.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오피스텔 가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건설업체는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공급을 할까 안 할까요? 아까 공급 법칙 배웠잖아요. 아파트 공급량을 뭐 한다? 줄이죠. 가격 공급이 줄이죠. 당연히. 우선 뭐 간단히 생각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파트는 대체제거든요. 그러면 대체 관계는 오피스텔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은 비싸 보여. 비싸 보이죠? 비싸 보이면 어떻게 돼? 건설업체는 비싼 오피스텔 공급을,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싼 아파트 공급을 줄이면서 뭐를 늘린다? 오피스텔 공급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얘기한다. 여러분, 대체제 보완제 할 때는 우리가 수요에서 나올 때 누구 입장? 소비자 입장. 공급에서 나올 때는 생산자 입장에서, 건설업체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내면 전부 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잘 들려요. 시험에 내시면. 그래서 대체제 보완제인데 우리 시험에는요, 보완제보다는 대체제를 정답으로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대체제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우리 보다 보면요, 이 탄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원래 물리학 개념이에요. 탄력성이. 이 물리학 개념에서 경제 이론에 도입을 한 것이 무슨 개념? 탄력성의 개념. 그럼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자극을 줘요. 자극을 줬을 때 뭐가 나타난다? 반응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3월 달쯤 가면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춘공증이라는 게 좀 있어요. 수업 듣는데 잠이 쏙쏙 오는 거야, 이게. 그럴 때, 항상 여러분들은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 수지침. 그거는 필수예요. 주무시면 옆에 잡고 툭 찔러. 툭 자극을 주세요. 툭 찔르세요. 근데 바로 즉시 아야! 반응 나오면 탄력적. 반응이 없이 계속 주무신다. 비탄력적. 반응이 없으면 비탄력적. 바로 반응하면 탄력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극을 주었잖아요.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면 탄력적인 거고, 반응이 좀 늦게 나타난다.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이 자극을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 경제론 도입했을 때 자극을 뭐? 가격을 변화시켰을 때 뭐죠? 반응은 수요량이나 뭐죠? 공급량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탄력적 상품. 가격이 변했는데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그건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해요. 왜 중요하냐? 이 경제는 진짜 중요해요. 왜? 거기에 따라서 기업은 생산, 이런 공급 생각을 해야 되고, 정부는 세금 관련해서 또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담배는 어떻게 돼요? 담배. 자, 담배가 2,500원에서 80% 가격 올렸어요. 2,000원 담배 소비세를 인상해서 4,500원 했어요. 그럼 가격이 80%잖아요? 2,500원에서 4,500원이니까 엄청 올렸지. 올렸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지. 가격을
인상시켰을 때 수요량이 변화가 별로 없죠? 약한가 봐. 별로 변화가 없어. 그래서 담배 소비자 수입으로 3조가 늘었어요. 오히려 세금. 수요량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무슨 상품? 비탄력적. 우리나라는 비탄력적이야. 근데 우린 너무 약하게 올렸어. 미국에서는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담배 가격을, 미국은 주마다 다르니까 어느 주에서 담배 가격을 이제 인상 공고다 올린다. 얼마? 2배 올린 거야. 운하돈은 얼마? 10,000원. 운하돈 10,000원입니다. 담배가 올렸더니 담배 소비자들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어. 왜냐? 담배 피는 미국에 그 보면요, 결국 10대, 20대인데 대폭 줄어든 거야. 왜? 돈을 부모가 안 주니까. 그러니까 뭐 줄어들지 뭐. 예?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예? 담배가 너무 쌌어. 옛날에 모 국회의원이 경상북도 의성의 모 국회의원이요, 10,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담배 가격.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왜 서민이 피는가? 서민이 피우니까 올리는 겁니다. 피지 말라고. 건강을 위해서. 대폭 올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담배 가격 10,000원 올린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 제가 안 피니까. 올려야 돼요. 많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는, 근데 프랑스 파리 가면요, 담배 6살도 피워. 거리에서 6살 담배 피워. 우리나라 사람 좀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가면 이제 그 뺏는 순간 큰일 나. 바로 잡혀가요. 엄청 무서운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총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무슨 그 얘기하면 총 맞아 죽을 일 있어요? 그 머리 쓰다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외국 가면 그 머리 쓰다는 것도 어떻게 해? 예? 바로 납치인 줄 알고 바로 총 쌉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외국 가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우리나라 사고방식을 가지고 외국에서 이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탄력적인데, 우리 농산물 요즘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배추가 금값이 한 번 된 적이 있어요. 배추가 농산물. 예? 지금 김장 하시는 거 세 폭이 한 망이잖아요. 한 망이 얼마예요? 지금 5천, 하나로 마트 가면 5,500원 정도 해요. 지금 5,500원 해요. 예? 근데 옛날에 2만 원 적도 있어요. 예? 그때는 막 금배추라고 막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가격이 변해를, 근데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소비자들 수요량이 변화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농산물도 뭐 비탄력적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산물은 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도 비탄력적 상품. 뭐 저장하는데도 뭐 어렵고 저장 비용도 많이 들고, 농축산물은. 예,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스마트폰 요즘은 여러분 많이 가지고 다니시대. 스마트폰, 야, 옛날에는 요거 참 스마트폰 요즘 100만 원 해도 우습게 알더라고. 옛날에 무전기야. 그래. 처음 나올 때 무전기. 예? 그때 당시 110만 원, 요즘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야, 그 무전기 가진 사람 보면 다들, 야, 응? 엄청, 모터를 망했잖아요. 예? 뭐 기술 혁신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기술 수준이 좀 빠르죠? 좀 스마트폰. 근데 가격 변화에 민감해요?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스마트폰. 여러분 살 때 뭐 생각해요? 가격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스마트폰. 가격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다 가격 정책이지. 뭐 보조음료 가격을 다운시키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요, 가격 변화에 민감한 상품이에요. 가격 변화에 민감한 상품은 탄력적이에요. 스마트폰 탄력적인 상품. 네, 그런 것을 이제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택시 요금을 인상을 하자 얘기 많이 나오는데, 택시 요금, 버스 요금 여기 보면 택시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소비자들 수요량이 변화가 없을까? 어느 정도 오르면 소비자 수요가 대폭 줄어드냐? 탄력적, 비탄력 관련 있죠? 택시에서 수익과도 관련 있고,
누구? 근로자의 수입과도 관련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뭐 가격 오르면 용일 그게 아니라 탄력적 비탄력 요걸 조사를 해야 돼. 우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이걸 측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택시 요금 인상은 얼마 오르면 괜찮은데 얼마 더 오르면 안 탄다. 대체 수단으로 간다. 예? 뭐 차를 몬다. 그럼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동차 메이커, 제조사들은 택시 요금 인상 얘기 나오면은 대폭 올리라 막 압력을 넣어. 차 사야지. 예? 근데 어떻게 근로자들도 택시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택시에서는 올리면 더 안 좋을 수 있죠. 왜?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예? 그 왜냐? 택시는 우리나라에서는 탄력적 상품이거든요.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고려하게.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파열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있죠. 뭐 버스 요금, 전철 요금 이런 것도 다 탄력성과 다 관련 수입.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 총 수입 또는 여러분 총 지출하는 금액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매년 출제를 하는데 탄력성은 우선 계산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우선 기본 나와요. 원래 두 문제, 계산 문제 두 문제에 걸쳐 나왔고 이론도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어요. 탄력성 관련된 문제가 원래 몇 문제? 네 문제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공식은 세 가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 공식은 꼭 기억한다. 원래 다 출제했어요. 원래 시험에. 자, 그래서 우선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 67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